오늘도 여러분께서 안녕하시기를 바라며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비트코인이 약간 반등하는 듯 했으나 이번에 다시 하락하게 되면서 다시금 지루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는 혼조세, 달러는 약간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때 61,500달러 선까지 밀렸었으나 지금은 반등을 조금이라도 해주면서 62,516달러, 이더리움은 3,009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소식으로 넘어가기 앞서가지고 제가 자료를 모으러 돌아다니다가 한 분석가가 캡처를 해놓은 화면을 보게 되었는데요. 폴춘지에서 내놓은 기사를 이런 식으로 제목만 발췌를 해놓은 것인데 일단 처음부터 읽어보면은 땡땡땡을 조정하면은 연방 지출 없이 3조 달러를 미국 경제에 투입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미국 경제가 연착륙의 반대인 경착륙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단순한 금리 인하로는 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기사인데 이 둘을 조합해보면은 미국의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자금을 경제에 투입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즉 금리 인하와 동시에 돈이 풀리는 양적 완화가 진행될 수가 있겠다. 자, 실제로 이렇게만 되면은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해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날아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정말 괴로울 것입니다. 왜냐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치솟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인데 정말로 이런 상황까지 치닫게 된다라면은 일각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가격 자체를 통제하러 나서게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발언들이 나왔었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앞으로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될 것인가? 연준은 언제쯤 금리를 내릴 것인가? 기대가 됩니다. 이어서 본격적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그동안에 자금이 유입됐었는데 안타깝게도 다시 어제 유출을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큰 액수는 아닙니다. 1750만 달러 GBTC에서만 흘러나간 금액인데요. GBTC에서 2860만 달러가 빠져나갔고 이를 피델리티를 비롯한 다른 운용사들에서 유입을 통해서 막아보려 했었으나 역부족이었었다. 그래서 1700만 달러 상당의 유출이 있었으며 또한 블랙락 같은 경우는 유출도 유입도 없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 홍콩 같은 경우도 약간의 자금이 유출이 되었습니다. 32만 달러. 별로 들어온 것도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조금 빠져나갔네요. 다음으로는 미스터 100이라 불리는 고래. 블록체인 보안업체인 아캄에서는 해당 고래가 업비트 하드웨어 지갑이다라고 추측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어제 502개의 비트코인을 매입을 했는데 이 502개가 채굴자들이 채굴을 한 전체 물량이었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어제 채굴된 물량은 한 개체가 쓸어 담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다시 한번 매집을 이어가고 있는 미스터 100의 지갑. 과연 그의 정체는 무엇일까? 정말 업비트인 것일까요? 자, 그 다음으로는 K33 리서치의 분석가가 이야기하기를 마운트 kok스와 제미니가 조만간에 사용자들에게 비트코인을 돌려주게 될 텐데 그 양이 좀 커가지고 시장에 매도 압력을 주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마운트 kok스와 제미니가 풀게 될 물량 같은 경우는 각각 14만 1000개와 27,600개 합치면 대략적으로다가 105억 달러 상당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다가 인플레이션, 중앙은행의 정책 불확실성 그리고 지정학적인 위기까지 더해져가지고 암호화폐 시장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마운트 kok스 상환이 시작되게 된다면 다름 아닌 비트코인 캐시 공매도를 때림으로써 잠재적인 손실을 해지하는 전략이 어떻겠느냐라고 권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운트 kok스와 제미니 사용자들이 비트코인을 돌려받게 되었을 때 그들이 매도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홀딩을 선택하느냐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비트코인의 미래에 자신하는 사람들이라면 홀딩을 하겠죠. 다음으로 정말 유명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맥스카이저가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떡상할 것이다 라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수요 충격과 공급 충격이 겹치며 갓캔들이라고 하는 장대 메로나가 나타날 수가 있겠다. 비트코인은 22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나의 전망은 아직도 유효하다. 22만 달러. 이 굉장한 예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똑같은 비슷한 예측을 한국에서도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바로 크립토코안트의 대표인 쭈기용 대표는 최근 트위터 게시물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 펀더멘탈은 마지막 사이클 최고치 대비 3배에 달하는 시가총액을 지탱할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는 26만 5천 달러까지의 가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26만 5천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자
이를 듣고 결국 웃어버리는 코인코드의 운영자님. 그렇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승하지 말란 법도 없지 않겠습니까? 암호화폐 시장에 불가능이란 없다. 자, 그러자 이를 지켜본 크립토 시저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26만 5천 달러? 이거 나의 분석과 좀 비슷한데? 라고 하면서 자신이 봤을 때 기술적으로다가 목표가가 27만 3,693달러 정도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더하기도 했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정말? 자, 그 다음으로는 단기 분석들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에이드리안 주둔지크, 업계에서는 크립토버드 혹은 크립토벌브로 알려져 있는 새 매니아인데요. 그는 이야기하기를 최근 비트코인 200주와 50주 이동평균선이 동시에 상승 중인데다가 이번 주 200일 이평은 5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해버렸다. 이제 5만 달러 선은 저항이 아닌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전 사이클을 보면은 비트코인 5월 평균 상승률이 15%야. 따라서 이번 사이클에서도 월초 가격인 6만 600달러에서 7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 이번 달에 7만 달러 간드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한편 코인베이스에는 7만 3천 달러까지 매도벽이 없다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비트코인 흐느적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었던 분석대로 6만 1000달러대까지 하락을 했었는데요. ADNL 분석가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조금만 더 한 번 더 떨궜다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최근에 다시 한번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는 로만 분석가 같은 경우는 내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했었는데 어제 있었던 하락 때문에 헤드앤숄더가 확실히 패턴이 나오게 되었다. 그래가지고 나는 6만 1000에서 6만 2000달러 상단까지 비트코인이 하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크게 헤드앤숄더를 그리면서 상승을 보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 그 다음에 매튜 하이랜드 분석가 같은 경우는 고마해라 많이 묵었다. 예상대로 61,685달러 상단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반등을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희망적인 분석을 남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랜만에 조시 레이즈 분석가 이야기를 하기를 2019년도를 제외하고 역사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 5월과 6월 비교적 조용한 나날들을 보냈었다.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이 있다라면은 5월과 6월 같은 경우는 조용할 것 같지만은 여름에는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이번 달하고 다음 달까지 축적, 그리고 여름이 되면은 상승이자 확장 나오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비트코인 아카이브 같은 경우는 일본 기준으로다가 52평 아래 비트코인이 머물고 있는데 이걸 뚫는 순간 날아간다. 과거에도 그랬었다라는 분석을 남겼습니다. 가격대를 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6만 6천, 7천 달러 정도가 되는 것 같죠. 이 위에서 안착할 수 있다라면은 약간의 축적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은 떡상을 가게 될 것이다. 다가오는 5월과 6월 이 위에 올라가가지고 안착하고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다가 여름이 되면은 떡상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다음에 알트코인 소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누가 이러한 추억의 짤을 가지고 왔는데요. 때는 바야흐로 2018년 5월 7일 빌 게이츠, 일각에서는 악마로 소문난 빌 게이츠 같은 경우 과거에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자산은 부자들만 거래할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다라고 망발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는 그때 당시 비트코인 9,000달러 상당이었었다라고 하는데요. 빌 게이츠는 내가 숏을 칠 수 있다라면 숏을 칠 것이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빌 게이츠의 말을 듣고 숏을 친 사람이 있었다라면 지금쯤은 완전히 거지가 됐겠죠. 역시 빌 게이츠다. 게이츠. 갑자기 또 게리 겐슬러가 생각나게 만드는 빌 게이츠. 이 개가.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관련된 분석인데요. 최근에 이더리움 상승 추세가 깨졌다라고 하면서 좋지 않은 움직임이 감지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비트코인이 회복을 해줄 수가 있다라면 이더리움도 비트코인을 따라서 회복을 하게 되겠죠. 자, 어찌됐든지 간에 이더리움이 어리버리를 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알트코인들 힘이 빠져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했었던 니어 프로토콜 결국 저항을 뚫지 못하는 모습이 목격이 되었었고 패치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저항만 뚫었었으면 날아갈 수 있을 것인데 마찬가지로 추세 및 이 저항을 뚫지 못하고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네요. 이거를 뚫어야 되는데 못 뚫었습니다. 다음으로 작년까지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했었던 인젝티브 프로토콜이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자체 레이어 3 네트워크를 출시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었고
웹3 자격 증명 프로토콜 갤럭시가 월드코인의 월드 아이디와 통합을 시켰다라는 소식을 내보냈습니다. 다음으로는 재미난 소식이 한국에서 나왔는데요. 빗썸이 이마트24와 손을 잡고 편의점에서 MZ세대를 조준한 코인 도시락을 출시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아이 맛있게 생겼다. 비트코인 도시락. 그리고 또한 행사가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도시락 5,900원짜리를 사서 까먹으면은 그 안에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쿠폰이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최대 3만 달러 상당. 재수가 좋으면은 비트코인 도시락 값을 치르고도 남을 정도의 비트코인을 받을 수가 있겠다. 자, 이를 통해 가지고 빗썸 같은 경우는 20대 신규 고객을 추가로 확보하고 정체된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는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 도시락 오늘 점심밥으로 어떻습니까? 당연히 광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랑 빗썸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는 깝깝질 나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사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이제 나라가 얼마나 만만한지 조선족들까지 다시 한번 활개를 치면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는 조선족 관련해가지고 전세금 먹튀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또 큰 논란을 낳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코인 사기다. 조선족 모녀 일당이 자신들이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코인 거래 플랫폼인 위지마켓의 한국 지부 소속이라면서 투자자들에게 접근, 본인들로부터 코인을 구매하게 된다면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한다라고 구라를 치고 사기를 치면서 도망가는 수법으로다가 100억 원을 갈취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다행히 일단 잡혔는데요. 정말 답답한 것은 이 둘은 과거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사기를 치다가 걸린 전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형벌이 정말 낮고 나라가 만만하기 때문에 깜빵에 들어갔다 나와도 절대로 교화가 안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본인들이 자랑스러운 중국 인민이라고 외치고 다니는데 그러면 중국인이니까 중국 공안에 넘겨버리든가 나라 밖으로 쫓아내야 되는데 왜 범죄자들을 계속 한국 내에 풀어주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주의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크립토 토마토도 비트코인 도시락 한번 먹어보자라는 의미에서 광고 영상 재생 및 클릭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